예술은 원래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로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 능력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예술의 한자에서 예라는 자에는 본래 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는 기능 내지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은 본디나라 안의 길을 의미하며 이 길은 어떤 곤란한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방도로서 역시 기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예술의 의미와 다른 것으로 목공술이나 금속 공예술, 외과 의술과 같이 특수하게 숙련된 기술의 방식이나 기교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서의 예술의 의미가 예술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 의미로 한정되어 기술 일반과 예술을 구별해서 미적 기술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많은 명사가 이야기하는 예술 관련 명언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입니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외관이 아닌 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술은 자연의 모방입니다. 반복은 예술의 죽음입니다. 땅은 진정 최고의 예술입니다. 예술은 표절 아니면 혁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진은 초점이 맞고 유명한 사람을 찍은 것입니다. 배우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입니다. 배우가 가진 것이라곤 자신의 집중력과 상상력뿐입니다. 모든 예술가는 자신의 영혼에 붓을 담가 자신의 본성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예술과 사랑을 하기에는 인생이 짧습니다. 그림은 평평한 표면을 기후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비평가들에게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 그림이 아닙니다. 완성한 순간 더 이상 당신 그림이 아닙니다.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균형의 예술입니다. 통제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헐렁한 바지에 큰 신발, 지팡이에 중산모 차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헐렁한 바지에 꽉 끼는 상의, 작은 모자에 큼지막한 구두라는 전체적인 부조화를 말입니다. 예술의 창조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5번 교향곡을 창조해내기 전까지는 세상은 이를 필요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번 교향곡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명된 이래 미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당신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느낄지,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술 중의 예술, 표현의 찬연한 아름다움, 그리고 글자의 빛에서 바라는 광의로움은 바로 소박함입니다. 패션은 건축과 같습니다. 비율의 문제입니다. 도덕처럼 예술 또한 어딘가에 선을 긋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패션이란 참을 수 없이 취해서 6개월마다 바꿔줘야 합니다. 패션이란 결코 새로운 것이 없고 다 헌 것입니다. 나의 패션 취향은 간지럽지 않은 것이 기본입니다. 예술은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데서 탄생합니다.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만약 예술가들이 자신에게 붙을 꼬리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커서도 어떻게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그림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완성되면 그 주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기타 코드를 하나 잡고 줄을 튕기면 그게 음악입니다. 예술은 경험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며
미적 즐거움은 이 패턴을 알아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디자인은 예술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미학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매우 단순하고 바로 그 때문에 디자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양심을 저버릴 수도 없고 저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든 마음속에는 항상 그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예술 작품은 심지어는 만화조차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되는 대로 내맡길 뿐입니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사 속은 정말로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대중에 팔기 위해 장사 속이 짙어질수록 정말 구역질 납니다. 당신은 과정과 그 산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비판할 때 좋든 싫든 산물에 대해 비판하곤 합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진정 예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정도가 바로 과정입니다. 예술은 마음과 눈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영화는 유행입니다. 관객은 무대 위에 살아있는 배우를 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저 입을 삐죽거리는 데 드는 힘만으로 몇 곡의 블루스를 작곡했습니다. 일반 대중이란 개념은 사실 산업혁명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당신이 팝아트를 이해하는 순간 표지판을 결코 이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팝아트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미국을 결코 이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추상 예술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구체적인 무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후 현실의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패션은 드레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션은 하늘과 길거리에도 있으며 우리의 생각, 사는 방식,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조적 작업은 놀이와 같습니다. 원하는 형태의 재료를 사용해 자유로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 완벽을 추구하는 예술가는 여느 것에서도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게 사진은 직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는 접촉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각 개인의 최고 장면을 기록합니다. 배우는 삶을 해석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인생이 주는 모든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배우는 눈앞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술은 억압받는 자의 편입니다. 예술적 자유에 대한 이단적 정의를 담은 이 단순한 격언에 전율하기 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술이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압제자 안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디자인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디자인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주한 문제를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유행이란 만들어낸 전염병일 뿐입니다. 이 패션은 뒤틀어진 도둑이로구나. 한 번은 마을 정원에서 괭이질 하는데 참새가 내 어깨에 잠시 내려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새가 내가 착용했던 어떠한 견장보다도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용자에게 보이는 디자인을 그저 장식으로 치부한다면 어떤 웹사이트의 성공도 위협받습니다. 그림에는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림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태양을 노란색 점으로 바꾸는 화가가 있는가 하면 지적 능력과 예술성을 발휘해 노란색 점을 태양으로 변모시키는 화가도 있습니다. 앤디 워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그저 내 그림과 영화, 내 모습의 표면을 보면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은 일기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럭셔리는 편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럭셔리가 아닙니다.
그림은 침묵의 시이며 시는 언어적 재능으로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좋은 배우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두 가지 다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이 예술이라 부르고 싶다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 얼마나 좌절감이 큰지 잘 알지만 그래도 당신은 항상 무언가 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기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나는 친구를 하나씩 잃습니다. 포커스 그룹별로 제품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만들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창조적인 예술가의 견딜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진정한 예술은 생깁니다. 미국 관객은 다른 나라 관객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짝 더 지루하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허공에 대고 당신의 이야기를 소리치는 것입니다. 좋은 화가는 자연을 모방하지만 나쁜 화가는 자연을 토해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미술관에서 그림에 대한 훨씬 터무니없는 의견이 오갑니다. 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망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술은 수습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예술이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림은 인생과 타협하려는 시도이며 그래서 사람 수만큼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나 스스로 비싼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그런 걸 사야 합니까? 진실하며 권위 있는 예술가는 예술의 진실성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반면 본능에 의지하는 무법 상태의 예술가는 자연스러움만을 좇습니다. 전자는 예술의 정점에 이르며 후자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잘못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세대는 예전 패션을 비웃지만 새로운 패션은 종교처럼 받듭니다. 나는 내가 처한 현실을 그립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스스로 필요하므로 그리며 그저 별 생각 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장면을 연기하는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성은 실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실수를 간직할지 아는 것이 예술입니다. 기술은 예술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도 저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서 그 이야기 도중 언제라도 멈추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영웅이 납치되기를 바라나요? 아닌가요? 라고. 그러나 그랬다면 물론 이야기를 망쳤을 겁니다. 즐기는 경험이란 편안히 앉아 다른 이의 관점을 지켜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의 예술 형식은 엘리트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바흐는 대중을 위해 작곡하지 않았으며 이는 베토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술은 언제나 후원가들이나 귀족 그리고 왕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종의 민주적 형태의 예술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는 대중의 관심사가 아주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술가의 완전한 자유를 믿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술가에게 위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같은 완전 자유에 대한 의문과 영감에 대한 기다림, 기타 모든 것입니다. 만약 불난 집에서 고양이와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다면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당연히 고양이를 구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죽었습니다.
예술은 캔버스 위의 물감이나 종이 위의 잉크에 불과합니다. 예술을 위해 사는 것은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파괴할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디자인이란 거치장입니다. 실내 장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커튼과 소파의 소재입니다. 하지만 내게 디자인이란 그것들과 거리가 멉니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의 본질적 영혼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겹겹이 포장하여 그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